안녕하세요. 배구산 삼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요즘에 저한테 문의가 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작목을 했었을 때 어떻게 팔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작물을 판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존의 기성농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팔았던 방식이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가락동에 있는 아니면 각종 도매시장에 있는 청가 도매상들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도매상으로 올리는, 그러니까 청가시장이라는 데로 올리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제 판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화 교육이든 마케팅 교육이든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판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쉽게 말씀들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직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기성농들한테는 완전 다른 이미지로 박혀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거냐 그러면 컴퓨터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라는 인식이 많이 박혀 있는 게 기성농들이에요. 실제 저도 전체 나오는 농장에서 나오는 전체 물량 중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70% 정도를 직거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도매상 내지는 벤더를 끼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블로그도 많이 썼었고요. 밴드라고 뭐 네이버 밴드를 따로 하기도 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스토팜 아니면 쿠팡이나 11번가 지마켓 같은 오픈 마켓에다가 물건을 내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기농기촌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작목을 준비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주면 좋은 게 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까지 기성농들이 했던 게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어떤 중간 도매상을 믿고 그 중간 도매상에 의지해서 어떤 물건을 넘기는, 결국에 유통 단계가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우리는 결국에 1차 생산자가 돼버리면 어떤 도매상 내지는 뭐 어떤 중간 벤더를 끼게 되면 실제 제가 팔 수 있는 가격보다 더 싸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도매단가 소매단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게 있어요. 지금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엄청나게 많은 농산물 내지는 산약초 아니면 임산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직거래를 엄청 잘하고 계시고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도매상에다가 넣고 계신데 그거는 내가 얼만큼 부지런하냐 안 하냐에 대한 문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내가 희생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판매를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예요. 결국에 1차 생산자는 소비자와 저 사이에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신뢰를 어떻게 쌓아야 되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농협이나 아니면 도매상이나 이런 데다가 물건을 납품을 했어요. 물건을 납품했는데 내 물건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까요? 그럼 그 도매상에서 하겠죠. 그죠? 근데 일단 보통은 도매상은 도매가라는 걸 이용해 갖고 물건 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농협도 똑같고요. 만약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수준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뭘 하냐 그러면 감량이라는 걸 잡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만원짜리를 8,000원에 도매가를 줬어요. 근데 거기서 감량 10%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 7,000원에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기성농들이,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직거래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비자가 CS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아니면 이거는 좀 나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전화를 받거나 하면 분명히 짜증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매상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짜증나는 일이 생겼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죠? 어쩔 수 없지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 어떤 결과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도매상에 갖다 줄 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갖다 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CS 불평불만을 잡아도 우리가 그 물건을 다 다시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사꾼들이 제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이 한 사람한테 어떤 물건 줬는데 이 사람은 그냥 블랙 컨슈머야. 그냥 항상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에 비해서 욕 안 나오게 만들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우리한테 저하고 한번 거래를 해갖고 너무너무 나쁜 기억으로 저한테 떨어져 나갈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그거 하나 이때까지 받았던 컴플레인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자고요.
신뢰는 쌓아가는 거예요. 신뢰는 쌓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서 날 무조건 믿어주세요 해갖고 믿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이렇게 CS 받는 거 싫고 컴플레인 받는 거 싫으면 도매상에 던져주면 되잖아. 그런데 가면 뭐라 그래요? 가격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이버, 쿠팡, 오픈 11번가, G마켓 이런 오픈마켓들 있죠. 거기다가 내가 직접 판매를 하면 그 CS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이 받아요. 근데 웃긴 거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수수료라는 걸 떼죠. 네이버가 6% 떼고 나머지들은 제가 알기로 다 10% 정도를 떼요. 중개 수수료만 그만큼을 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2만원짜리 명의를 팔았어요. 그럼 수수료가 얼마란 얘기예요? 수수료가 2,000원이란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제가 네이버에다가 아니면 쿠팡에다가 2만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 18,000원 밖에 안 되죠. 그렇다 그러면 고객님들한테 똑같이 2만원에 팔았어요. 2만원에 팔았다라고 얘기하면 거기보다는 훨씬 더 신경 써야 되고 거기보다는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지 맞는데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격이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한 분이 몇 분을 더 데리고 올지도 몰라요. 실제로 저는 올해부터 사실상 쿠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내보내는 양을 현저히 다 줄였어요. 왜냐 그러면 그쪽에서 노력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블로그도 뭐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고 뭐 카페도 하고 밴더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노력이면 제가 전문 유통업도 아니고 전문 밴더, 그러니까 시간에 중간 판매자도 아니고 장사꾼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농사가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알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판매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요.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쉽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데요. 내 잘났다고 내 자존심 다 세우고 물건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쵸? 특히 처음 시작하는 새로운 장목이나 아니면 기농기촌을 해서 들어오셔갖고 소규모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만들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그거예요. 충성 고객. 충성 고객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해에 어떤 물건을 내보내도 이 사람은 믿고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고객들이 필요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저를 믿고 아마 이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계실지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저작년이군요. 저작년에 이런 게 있었죠. 저작년에 냉해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명이 잎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점이 똥똥똥 박혀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른 농가들 이거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할 때 저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냥 팔았어요. 왜? 저도 먹는 거고요. 실제로 못 먹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병이 난 게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 저희 고객님들은 그냥 믿어주세요. 아니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와서 직접 보셔도 똑같다라는 거 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언제든지 농장에 오세요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저희 농장은 오픈 농장이라고.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아니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보여줄 거 그래 봐야 풀밭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아마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연농법. 왜 자연농법을 좋아할까요? 인건비가 안 들어서요. 그런데 그냥 자연에 그냥 갖다 파묻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풀밭밖에 없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잘합니다라는 거 그냥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매년 최소한 한 10팀 정도는 오세요. 뭐 때문에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시면 물론 뭐 나물이든 뭐든 더 챙겨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보면서 믿자라는 거예요. 믿자. 그 믿는 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판매는 시작이에요. 소규모 농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먼저라고요? 충성 고객 만들기. 그때가 만들기 제일 편해요. 그럼 그 충성 고객 만드는 방법은 제가 마케팅 얘기하면서 또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대규모 영농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나오는 양이 어마어마해서요. 뭐 명이나물 같은 경우만 해도 올해 실제 나간 게 한 8톤 정도 나갔어요. 그럼 그걸 전부 다 제가 일일이 근데 하루에 실제 수확량하고 이거 따지면 하루에 한 300kg 요 정도밖에 못 수확하고 그걸 일일이 선별하고 내보내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직거래 나가는 게 한 50%에서 70% 사이. 나머지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어쩔 수 없이 도매상이나 벤더들을 끼고 해요. 왜냐 그러면 거기까지 다 신경 쓰면서 농사를 짓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내 용농 규모에 따라서 고객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뭐 컴퓨터에다 올리면 팔려, 뭐해서 팔려, 이런 건 절대 없어요. 블로그에다가 내가 어떤 걸 홍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은 꾸준히 쓰셔야 되고요. 오픈마켓에 들어가갖고 제가 만약에 2만원짜리 명이나무를 만원에 올려놔도요, 제일 앞에 상단에 뜨지 않아요. 그럼 또 그들만의 룰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어떻게 쓰거나 뭐 이런 것들 룰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쿠팡이나 뭐 다른 것들도 뭐냐 그러면 내 판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내 가격과 상관없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문이 들어왔었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잘 보냈냐, 그리고 그쪽에서 소비자 쪽에서 주는 별점이 몇 점이냐, 이런 것까지 다 토탈해서 제 위치가 잡히는 거라서 내가 암만 좋은 물건이라도 짧게 금방 한다라고 내게 확 알려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대농이 됐었을 때 아니면 나머지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